반도체요? 좀 힘들죠, 사실은.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 실패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사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마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뭐 그 이유 맞고요. 일단은 바꿔야 될 사람을 바꾸지 않고 나머지 다 바꿔버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결정된 부분이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관련을 매출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2위가 브로드컴이에요. 제일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 쪽의 매출을 좀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지금 이제 HBM을 넣고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3분기 실적 이 컨센을 보니까 뭐 예상 매출을 좀 넣긴 넣더라고요. 엔비디아 쪽에 넣긴 넣는데 아직까지 수율이 많이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SK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 측에 뭔가 많이 넣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이게 분명히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삼성전자는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우수한 인력들과 그 우수한 직원들을, 예전에는 진짜 삼성에 다닌다라는 세계 1등 기업에 다닌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참 얼토당토 안 하는 이슈들이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제 전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빨리 고쳐져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을 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좀 사이트를 길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좀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관건이 그겁니다. 이제 HBM4로 이제 넘겨야 될 시점인데,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로직 다이 이 베이스 다이 자체를 SK하이닉스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맡긴다라고 하면서 TSMC에서 아마 그걸 만들어 주면은 SK하이닉스가 받아서 그 위에 쌓아가지고 HBM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SK하이닉스는 사실 앞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는 좀 그대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예전에 2010년도였나요? 그때 당시 인텔이 중국에서 나가면서 그 다롄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팹을 이제 그때 SK하이닉스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공장 인수했을 때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좀 길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롄 공장이 별명이 생겼죠. 이건 인수의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2010년도에 공장 인수하자마자 바로 이제 트럼프 1기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분쟁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데미지 맞았고, 두 번째로 코로나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롄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적자였죠.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다롄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자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20분기인가 12분기인가 만에 이제 돌아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운홀이었는데 이제는 캐시카우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이제 제품이 낸드 쪽, ESSD 쪽인데, 최근에 보면 낸드 시장 쪽도 좀 애매합니다. 분위기가 좀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생산량을 좀 감소를 시켜야 되나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중국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하나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도 그런 것들이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지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느냐, 그 제재 강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그대로 오히려 매수 포지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든지 2차전지든지 뭐 보조금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으면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가 또 오히려 부정적인 기사들을 엄청 많이 냈어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확정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좀 이 불확실성은 좀 사라진 느낌이긴 하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보조금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국향 투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미국 쪽에 얼마나 투자를 하면서 이 트럼프 곧 대통령이 되실 분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